이게 뭐냐면은 이 소녀가 잡혀갔어요. 소녀가 조선에서. 근데 그 상당히 그 재기가 있어갖고 나중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측실이 돼요. 일본 최고의 하여간 측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자기 이 동생이 잡혀왔다는 걸 알았어. 어떻게 소문을 듣고요. 그래서 이 자기 동생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어 자기 동생이 확인이 됐어. 그래가지고서 자기 누나를 보러 와요. 오니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자기 동생한테 말하고 옷하고 선물을 줘. 그러니까 저 그 다이묘가 그 저쪽에 그 야마구치 있는 쪽에 그 몰이라는 다이묘인데 난리가 난 거야. 그 하늘이 불러갖고서 말까지 주고 그 다음 날로 이 사람이 다 사무라이가 됐어요. 사무라이가 집에 가고 그래가지고 200석의 땅을 받아. 200석. 그래가지고 대대로 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 집안이. 그게 누구냐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오타 주리야. 그 비극의 여성. 그 나중에 기독교를 버리지 않고서 있다가 그 섬으로 귀화한 거예요. 섬으로. 이었어도 어쩔 수가 없어서 섬으로 귀화한 거 그런 그 경우였고요. 서울에 살던 서울에서 배운 소녀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진 찍었잖아요. 이거는 구마모토에 있는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그 유명한 절이에요. 다이묘가 가또에 썼네. 가또에 그 절이었어요. 절. 그러니까 뭐 단낮이라고 하는데 이 절에 가서 이제 자료 조사를 했는데 이게 그 절의 이제 스님이 그 주지 스님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조선에서 잡혀온 소년이 이 절에 주지가 돼요. 주지. 그래서 그 묘입니다. 묘. 그 사람의 묘. 그래서 아버지하고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그래서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받고서 이 아들도 편지를 보냈어. 아버지가 또 보냈어. 그래서 아들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도달이 안 됐어요. 그 다이묘가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일본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 니치오 스님이라고 지금 현재 이제 니치레이슈인데 여기 보면 그 사람의 그 니치오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 잡혀간 사람들의 운명이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 가지. 음. 네, 그래서 그 슬라이드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토에서 그 쇼군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행렬을 꾸리고서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서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만난 거예요. 이 쇼군하고. 그래가지고서 여기 그 다이도쿠지에서 여기까지 행렬을 꾸려가지고 쇼군이 있는 데까지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만나서 답서를 전달하고 선물을 이제 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쇼군, 일본에서 가장 이제 권력자죠. 예, 히데타다라고 하는데 히데타다 이 사람이 옷을 딱 입고서 위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사시는 가운데에 가서 사대례 네 번 절을 한 다음에 의식을 한 다음에 밑에서 이제 앉았다. 그러고서 이제 그 편지를 이제 전달하고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기록에 쭉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 이 역관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래서 이 쇼군은 직접 말 안 하고 항상 중간 누구를 시켜가지고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라고 수고했소. 매우 드문 일을 보게 되어 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신이 답하기를 200년이나 사귀던 이웃나라에 신의가 불행하게 중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죽이고 옛날 화호를 거듭받게 되니 실로 두 나라의 당입니다. 원수를 죽이고 이게 뭐냐면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데요시가. 그리고 다시 화호를 받게 되니까 두 나라의 당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 절차가 끝나자 음식이 나왔는데 이 장군이 젓가락을 드니까 이제 사신들을 따라서 젓가락을 들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뭐 이렇게 완전 화려하고서 이 썬다라 세순배를 돌렸는데 이 쇼군이 먼저 마시면서 권했다. 그다음에 이 쇼군이 잔화를 잡더니 술을 따라서 마시고는 정사 앞으로 옮겨다 놓으면서 특별히 잔을 권한다고 술까지 권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러고서 이제 쇼군은 들어가고 쇼군의 동생 두 명이 와 가지고 접대하는 그런 얘기가 인제 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통신사가 간 가장 큰 이제 그 역할인 거죠. 가장 큰 이제 그 자리의 이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대접을 받고서 그다음에 여기서 그 세송하는 일 이것을 전달해서 장군님한테 쇼군한테 전달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데려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당부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쇼군의 동생들하고 뭐 같이 그 됐을 때에 그 중이 하나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문서를 관장하는 중 그 스덴이라고 일본어를 하는데 스덴이라 하였다. 나이는 47, 67 가량이고 교토에 가면 난젠지라고 있어요. 유명한 절이 있는데 난젠지의 승려입니다. 스덴이. 이 사람이 일본에서 승려 중에서 가장 권세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불교관 정책도 관장하고 아직도 일교를 관장했어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스덴이 그 난젠지의 그 주지가 되는데 그 이신 스덴이에요. 이신. 이 사람이 이제 만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쇼군은 몸이 크고 나이가 39세. 아들이 하나 있는데 14세. 요 아들이 14세 아들이 세 번째 쇼군이 돼요. 그 이에미츠라는 인제 유명한 쇼군인데 세 번째 쇼군이 됩니다. 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보니까 게장을 모양한 것이 문 안에 서 있는 것을 봤다. 보니까 남만 사람이었다. 이게 누구냐면은 남쪽 오랑캐잖아요. 누구냐면 이게 그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잠깐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벽난로를 끄고 왔어요. 자 그다음에 그 돌아갈 때 이게 또 일본의 그 전형적인 그 쇼오프입니다 이게. 이 사신들을 대불사에다가 음식을 쇼군이 대불사에다가 음식을 마련했으니까 이 절에 들려서 잠깐 마시고 가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이 대불사가 그 히데요시의 절이에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 귀무덤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시 잔치를 벌인다고 먹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이제 유세를 부리고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여기서 그 어 가 가지고 술하고 밥을 먹고 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귀무덤 저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요 근처에 절이 있는데 여기서 잔치상을 차려 놓고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일본의 군사적인 위험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짓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 알아요. "수길이 우리나라 사람의 귀와 코를 모아다가 여기에 묻은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 뼈에 사무치는 통분을 견딜 수 없었다. 이게 뭐냐면 하라니까 한 거예요. 하고서 나중에
그 분하다고 인제 그 적은 건데 아직까지 그 "나 못 가겠다."고 반항을 못 하고 간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안 가려고 반항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아주 없어지고 마는데 이때까지는 그 뭐라 그럴까 그냥 거기서 하라니까 뭐 반항도 못 하고 와서 거기서 술 먹고 온 겁니다. 그 김무덤 옆에서. 그다음에 일본의 제도를 인제 뭐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선물을 갖다가 인제 그 정식으로 그 전달을 하고서 답서를 인제 받아가야 되는데 인제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조선 쪽에서 준 그 선물들이 일본 측에 주는 선물들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집정 5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4 사람이 아까 있다 그랬는데 5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는 조선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국가적인 선물이 이런 겁니다. 백주, 백저포 이게 전부 그 비단 모시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최고의 조선에서는 상품이에요. 그다음에 인삼, 그다음에 화문석, 이게 방석이죠.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요. 그다음에 호피 이런 것들을 인제 가져가서 그 일본의 인제 그 여인들한테 선물을 인제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백의 아우 2 사람은 어리잖아요. 어린 사람한테 뭘 줬냐면은 이 이 이 붓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부채 뭐 이런 걸 줬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종이는 그 일본에서 안 주는데 중국에서는 종이를 갖다가 줘줘요. 종이가 조선의 종이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최고로 그 선물을 썼던 것들이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게 조선의 그 경제나 사회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거는 이 호피하고 그 인삼이에요, 인삼. 자 그래서 대 다이도크지에 왔으니까 왔을 때 포로가 된 남원 사인 김용엽의 아들 길생이 와서 뵙는데 13 살짜리 정년에 포로가 되었다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19 년이 지났으니까 아니죠. 20 년이 지났으니까 33 살이네요. 33 살. 말은 매우 더듬거리나 문자는 제법 알았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장사하는 집의 사위가 되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으나 그 결단을 못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안 가죠. 그 부잣집에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막 안 갈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 하만에 그에서 공부하던 하정회라는 사람이 와서 뵙고 간단한 편지를 받쳐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뜻을 진술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중국 사람들도 와서 이제 봤다. 이때 왔을 때 천황이 죽었어요, 천황이. 그 천황에 죽고서 그 장례 지내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천황은 화장하지 않고 장차 70일 만에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의 관습이에요. 모가리라 그래 가지고 금방 화장 시체를 묻지를 않고 예전에는 뭐 1년 있다 장사 지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70일 만에 다시 장사를 지낸다. 뭐 이런 일본의 당시의 풍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 조선 국왕에 대한 답서를 받아왔는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보니까 일본국 원수충은 조선 국왕 전하에게 답서를 올립니다. 이게 도쿠가와잖아요. 도쿠가와 히데타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천황의 후예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 원, 미나모토라는 성이나 아까 다에라, 평 요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겸해 주신 여러 가지 귀한 선물은 목록대로 영납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원히 인국과의 화호를 닦아야겠습니다. 예 용집.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이제 뒤에 그 조선에서 항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편지에는 이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감히 이웃 나라 임금과 대등한 예가 되겠냐. 일본국 원수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일본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본국 원수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못 받겠다는 거야. 못 가져가겠다고. 그다음에 이 아까 선물을 영납했다 그랬잖아요, 영납. 그 납자 요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다음에 해방을 할애한다는 하 요것도 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맹자, 자애 이런 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 편지의 내용이 인제 이런데 여기에서 그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비틀어 놓은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다시 써 오라고 그 일본의 국서를. 그래 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네 보냈는데 그 인제 그 사이에 그 포로당한 사람으로서 진주에 거주하던 하이보의 아들 하선이 중이 되어 와서 인제 뵙는데 이 사람이 바로 좌의정이 침략하던 사람이므로 욕관 등이 서로 만나게 됨을 기뻐하며 그 부모의 소식을 자세히 전해 주고 이미 관백이 이미 영을 내려 세안하는 뜻을 말하며 그가 거주하는 사찰을 물으니 의물거리며 말하지 않았다. 부모의 말을 듣고도 조금도 생각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내일 다시 오겠다 핑계하고 간 후로는 사라져 버렸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진주에 있는 어떤 양반의 아들인데 이 일본에 중이 된 거예요. 일본에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듣고서 조선의 좌의정이 남바 3가 "야, 걔 있다더라. 걔 데리고 오라고." 그 부모 소식도 인제 전해 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서 그러니까 부모 말을 듣고도 전혀 뭐 생각도 움직이지도 않고 가려고도 하지 않는다. "한번 가더니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광주에 사는 아들 유엔의 아들 명환이 그다음에 대판에서 양천경의 아들 몽린 등과 전일에 편지했던 신양의 딸과 그의 노종의 헤란의 편지 3통을 가지고 왔다. 요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고 싶다고 오사카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왔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특히 요 몽인, 몽린 요 형제인데 요 사람 몽인의 편지는 그 어미를 모시고 아우 누이 동생과 같이 탈없이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당히 좀 운이 있는 경우야. 온 가족이 다 와 가지고 같이 사니까. 그나마 멀리 들어가 산 지 20년 동안 항상 고국을 이제 그리워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으니까 고향으로 가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그 아와지라는 섬에서 온 거야. 그 오사카 근처에 있는. 그래서 어 다른 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뭐 등등 하면서 저희 모자와 양몽이는 그 주인이 이제 이 사람은 높은 거예요. 다이묘급이니까. 주인이 가는 거를 허락하나 나머지는 모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목리는 중이 되어 차를 끓이는 것을 맡아 하는데 이 다이묘가 가장 아주 가까이 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서 "잘 안 보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인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이 돼 가지고서 차 있잖아요. 차에 그거를 인제 차진이라고 하는데 차진이 된 거야. 차를 끓이고 하고 그 절차를 하는 그런 이제 다이묘를 위한 사람이 됐으니까 굉장히 다행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네, 문서 고치는 일 때문에 고쳐 달라고 뭐 하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네, 그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래 가지고 그 문서를 고쳐 달라고 했더니 국서를 히데타다에 답서를 고치라고 했더니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일본에 있는 이 하야시 라잔인데 이 사람들도 전부 이 고치는 거를 그 찬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인제 조선 그 사신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 편지를 고쳐 가지고 오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격이 안 맞는 편지를 갖고서 갔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는 사이에 그 이 조선 사족으로서 이 포로가 된 사람들의 그 이름을 갖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막 가족들한테 부탁을 인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계속 예 그 요청을 합니다. 자녀를 찾아서 기록해 주면 특히 찾아 주기를 인제 청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인제 그 문서가 왔어요. 문서를 그 봤더니 또 안 고쳤어. 안 고쳐가 다시 보내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럴 때 그 쇼군한테서 어 선물이 왔어요. 사신한테 주는. 이게 일본의 선물은 이런 거를 선물했어요. 은, 은 500 매, 금병 10면 이건 병품입니다, 병품. 병풍 뭐 이런 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이 조선 관리들한테 선물을 했어요. 화계를 수정하는 일로 이 통신사에 인제 그 통역을 다시 후심으로 보낸 거예요. 다시 반드시 그 고쳐 서 보내 달라고 그랬더니 내일에는 반드시 아마 그 고쳐서 보낼 거라고 답을 받고서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인제 포로된 사람으로서 충청도 정선에 살던 정노인이 김계용이 기주에서 뵙고 돌아오기를 원하며 기가 어디냐면 지금 와카야마예요, 와카야마. 고야산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자기가 가서 사람들을 권유해 가지고 같이 가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쌀을 줘서 인제 보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히데요시가 관한 얘기고 그래도 포로됐던 사람 명환이 와서 신양의 딸 및 양목린의 편지를 전하였는데 이 아까 차 끓이고 한다는 사람인 거죠. 이 다이묘가 "그럼 니네들 가도 좋다."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목린이 와서 말하기를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니 네 기쁘다. 기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어 말했다. 뭐 그런 포로들은 얘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드디어 일본 쇼군에 편지를 고쳐 가지고 왔어요. 가져 와서 보니까 아까 요구했던 대로 일본국 원 히데타다라고 한 거라고 왕자도 썼고 납자는 숫자로 바꾸고 하자는 원위로 바꾸고 맹자는 교로 다 바꿨잖아요. 그다음에 진중이라는 그것도 또한 줄을 써서 올려 썼다. 줄을 올려 썼다는 건 조선 국왕을 높이기 위해서 글자 쓸 때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은자와 병풍 인제 그래서 왔어요. 오니까 이게 된 거예요. 편지를 다 고쳐 왔잖아요. 근데 이게 편지가 일본 쇼군이 고친 게 아니라 찌시마가 가짜로 써온 거예요, 가짜로. 위조한 거예요, 위조. 얘네들 항상 위조를 해요. 일본에서 안 해줄 때는 얘네들이 위조를 해 가지고 가져오면은 어떤 경우는 모르고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알면서 그냥 받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일본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위조한 겁니다, 이게 이거는. 그다음에 어 이 왼을 대동하고 이쪽 아와지 쪽으로 가서 김순명, 순흥근, 유식, 신향, 양천경 등의 잔업이 포로가 된 여인 20여 명을 찾아냈는데
아까 누구누구를 알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 찾았어요. 몇 명을 찾았는데 여자 6명과 남자 1명은 나왔다가 다시 도로 가버렸다. 그 통분함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중에 유석준의 딸이 있었는데 말하기를 부모 형제가 나를 모두 찾지 않는데 내가 비록 나가더라도 다시 누구에게 의지하겠는가 하고 도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부모 얘기를 하고 다 찾아가지고 데려가려고 해도 안 따라간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버려진 사람으로서 외식 이름이 금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가겠다고 인제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사츠마에서 왔어요. 규슈 맨 밑에 있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기 그 쇼군이 푸시미에 와 있으니까 다이묘들이 전부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 다이묘를 따라서 왔다가 이 조선 사신하고 그 찾아와서 가겠다고 그러고서 이 사츠마에서 위에서 허락을 이미 얻었다고 했다. 그다음에 이런 이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지금 이 사람은 나가사키에 있다고, 나가사키에. 그래서 아마 그 이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받으면은 이 편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멜이 쓴 편지를 아들에게 전해 주라고 그 보낸 적이 있었는데 편지를 받아보고 돌아올 생각이 매우 간절했으나 그 주인이 놓아주지 않아 가지고 인제 못 갔었는데 자기가 다시 연락을 하면은 아마 이번에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사키하고 이 사츠마, 가고시마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도 당시에 왜 이 포로들끼리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적사를 떠나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 돌아 가지고서 이제 가는데 포로가 된 남녀를 모은 게 34 명인데 그 먼저 4 명은 오사카로 이제 보냈다. 시간이 꽤 갔네요. 저 그래서 포로로 들어가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있습니다, 여기서. 오사카는 지역이 넓으니까 포로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낱낱이 찾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또 일본 정부에서 뭐 도와주고 있으니까 더 도와달라고 하라고 그래 가지고 데려가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관하는 일 때문에 글을 써 가지고서 이 사카이인데 여기 인제 보냈는데 포로된 사람들이 호와서 나타난 자가 있기도 하나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안 가는 사람들이 인제 꽤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뭐 그 얘기입니다. 쭉 해서 아까 얘기했던 양목리, 양릉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와 가지고서 들고 가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럴 때 돌아가면서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거를 서울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가는 중에 빨리 사람 먼저 보내 가지고서 이 장계를 조종으로 인제 누구누구를 시켜서 인제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사 이 오사카에서 이제 저를 떠나세요. 오사카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사람을 남겨서 포로된 사람으로서 뒤떨어진 자를 불러 모으도록 하였다. 그런데 포로 명부에 등록된 자들이 왔다가 출발할 쯤에 많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간다고 와서 모여 있다가 내가 떠나려고 하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통분하고 미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
아이를 아는 여인 하나가 배에 올랐다가 다 도로 도망쳤다 하니 고역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야 이게. 뭐 오전에는 가고 싶다고 왔다가 오후에는 또 '아 아니야.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게 나아.' 하면서 굉장히 그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랬다 왔다가 도망가고 도망갔다 다시 오고 그런 사람들이 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고 이게 인제 고베인데 인제 거기에 도착했다. 오래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제 머물렀어요. 머물러 가지고서 겨우 한 사람을 찾았다. 근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배에 실으니까 두 사람이 도망쳤다. 도망쳤 근데 남자 5 명이 다 대판 오사카에서 도망왔다. 오사카에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데우면 두 사람 도망가고 또 어디서 새로 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양해가 온다고 해서는데 안 와 가지고서 인제 기다리는 거야. 네 기다리는데 나중에 옵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한 14 명을 몰고서 데리고서 인제 예 왔다. 그다음에 모집한 사람은 두 사람이 왔는데 그중 한 사람은 딴 사람의 은자를 구워 쓰고 상환하지 못했더니 은자 빌려준 집에서 그의 아내를 볼모로 잡음으로 데려오지 못했다 한다. 그래서 은자 3 명을 줄여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다. 이게 전부 주인이 있고 뭐 어쩌고 기 때문에 그다음에 돈 빌리고 이런 거 다 갚아 줘야지만은 놔 주니까 인제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가면서 몰려고 노력하는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주인이 놔주지를 않는다, 그 아내를.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창원에서 살던 김계금이라는 사람이 와서 뵙고 12 살, 13 살짜리 포로가 되어 왔는데 한마디 말도 통하지 못하니 그냥 한 사람의 외인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그 외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20 년이나 은혜를 받았는데 떠날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희 주인이 은혜를 많이 줬냐? 네 부모가 은혜를 많이 줬냐? 돌아가자고 그 하였는데 이제 안 갔어요. 안 가니까 뭐 금수만 같아야 되겠냐고 뭐 그러면서 설득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불화가 됐던 사람 넷이 와서 뵙는데 이 승려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제 있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막 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하여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조금씩 모아 갖고 시모노세키 이제 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도 또 찾아요, 여기서도. 아까 고쿠라라는 바다 건너에 있는 도시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서 그 사람을 찾아서 남녀 아울러 6 사람이 와서 우물에 배에 태워서 인제 같이 가는 얘기를 합니다. 어 어떤 사람은 보내서 온 사람도 있고 그 위에서 뭐 지가 온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사카를 지나 가지고서 후쿠오카를 이제 지나서 이 가라츠까지 갔어요. 가라츠가 저기 쯔시마로 이제 가는 이제 길목이 되는데 포로가 되었던 여자 1 명이 딸을 데리고 가라츠로 해서 왔으므로 배에다 이제 태웠다. 가라츠에 도착하니까 포로가 됐던 44 명을 거느리고 왔다 그래. 포로가 됐던 30 남녀가 일기에서
이끼라는 섬이에요. 거기서 도망쳐 왔으므로 배를 실었다. 뭐 이래 가지고서 하여간 그 지시마까지 이제 갑니다. 지시마까지. 후쿠오카 이게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에 구로다라는 사람들 구로다가 다이는데 거기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 21명을 그 쓰시마로 보내는데 그 두 사람은 아이노시마에 왔던 자였다. 근데 그때 쪽지로 편지를 던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고 뭐 이렇게 오고서 양몽인도 왔어요. 결국은 도 와가지고 그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찌시마 다이묘가 조선 그 사신들한테 선물을 했어요. 선물이 이게 일본서 하는 선물이에요. 이게 조총, 칼, 창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거니까 이 조선에서 국가에서 사용하는 선물하고 일본에서 사용하는 선물을 보면은 그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조선은 그 뭐 인삼, 호피, 붓, 종이, 그다음에 꿀, 그다음에 뭐 비단 이런 건데 일본은 항상 선물이 총, 칼 뭐 이런 거예요. 칼제비의 나라니까 칼이 항상 칼. 일본의 칼이 그 세계 최고예요. 그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일본의 칼 중에 국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보가. 지금도 녹아 안 쓸어요. 얼마나 두들겨 가지고 잘 만들었는지 아주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그 기술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기술은. 그래 가지고서 근데 그 사이에 그 겪은 노를 짓는 사람이에요. 노를 짓는 사람이 일명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신을 배에다 이제 실었다. 그다음에 외선 세척에다가 포로됐던 사람을 이제 실은 거예요. 실고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포로됐던 사람을 그 찌시마에서 배를 세 척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다 나눠 싣고서 그다음에 이제 건너리고 오도록 했다. 그래 가지고서 이제 부산을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찌시마 그 북단에서 도초를 올리고 바다로 나갔다. 그래서 출시해야 부산에 도착했다. 그래서 일행 선박이 6척이고 포로가 되었던 그 외선이 이 3척이며 그다음에 이 찌시마에 그 배가 1척이고 세견석이 2척인데 동시에 와서 정박하였다. 이 세견석은 뭐냐면은 찌시마에서 보내는 그 배인데 부산에 오면 여기다가 쌀을 실어 가지고 보내줘요. 그 쌀 실으러 온 배입니다. 이게 쌀 실어. 공짜로 주는 쌀 실으러 온 배. 그래서 그 조선서 딱 간 게 배가 6척이 갔잖아요. 6척이 갔는데 배 3척은 찌심에서 얻어 가지고 거기다 포로를 싣고서 조선에 이제 돌아온 거죠. 근데 몇 명이 왔는지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들이 언제 도착한다고 부산에 소식을 보내는데 와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황당하다고 그 한마디 인제 썼습니다. 이게 인제 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 편지, 국왕의 편지에 대한 답서, 거기에 있는 그 표현, 요거를 인제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이 인제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는 곳마다 그 포로들을 모아서 데려가려고 이제 애쓰는데 그 일본 측에 협조를 인제 요청을 가는 곳마다 하고 그런데 이 와서 이제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중간에 마음을 바꿔 가지고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해 가지고 등등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 배 세척에다가 태워 갖고서
인제 조선에 인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 그 회답사 및 세환사 회답 및 세환사의 역할은 100% 예 실행을 한 거죠. 회답을 갖다 주고 국서를 다시 받아왔으니까 그건 완결이 됐고 그 문장도 쯔시마가 위주를 해 가지고서 인제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인제 가져와 갖고 그다음에 그 세환도 배 3 척에 포로들을 싣고서 왔으니까 그것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승진이 돼요. 그래서 오인겸이 여기 정사인데 나중에 그 영의정까지 올라갑니다. 이상입니다. 뼈가 계속 음? 그 위조가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위조 사건 한번 예. 다뤘는데 이게 결국은 준 것과 받은 것이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편지가. 늘 네. 중간에 쓰시마가 껴있고 음. 준 것과 다른 것이 근데 계속 다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사건 말고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쓰시마는 계속해서 위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다가 스시마가 계속 유지를 했어요. 이제 유지를 하다가 왜냐하면은 일본도 자기네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안 바꿔요. 자기네 방식대로 한다고. 근데 조선은 조선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지 않으면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 사신들이 그 격식에 맞는 편지를 안 갖고 오면은 이건 뭐 큰일 나요. 이거는 뭐 엄청난 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왕을 대신해서 가서 전달하고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힘든데 그거를 인제 해결해 준 게 츠시마가 중간에서 계속 유주를 한 거예요, 유주. 츠시마는 조선 국왕의 옥제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고 일본 쇼군의 옥제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어요. 뭐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찍은 거 보고서 깎으면 되니까. 그래 가지고 찍어 가지고서 인제 하다가 잘 나가다가 아까 다이묘가 있고 2 인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2 인자가 실적으로 실무를 인제 그 담당을 하는데 그래서 협력을 잘하다가 둘이서 싸웠어요 나중에. 2 인자가 약간 좀 권세를 부려 가지고서 다이묘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크게 그 쯔시마 한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이 저 에도까지 도쿄까지 귀에 들어가 가지고서 일본 정부에서 쇼군이 결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쯔시마 손을 들어 줬어요, 다이묘를. 그리고 2 인자를 추방해 버렸어요. 이제 그러고서 그때 위조를 했다는 거가 조사하고 서로 싸우는 거 재단하고 하면서 사사시 인제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그전까지는 유자고 그런 거를 눈 감아 줬는데 이게 너무 공공연하게 취조하고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싶어 가지고서 일본幕府에서 중앙정부에서 예 결정을 해 갖고 쪼끔 바꿔요. 글자를. 일본 자기를 그 지칭하는 언어를 바꿔요. 왕이 아니고 대군이라고 썼어요, 대군. 일본의 대군이라고. 월산 대군 해 가지고 있잖아요. 대군이라고 썼어요, 대군. 그래 가지고 "우리 이걸로 쓸 테니까 이거 받으라."고. 조선서 보니까 괜찮아 대군은. 왜냐하면은 대군은 조선에서 보면 왕보다 약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자체 내에서 그거를 선전하기가 좋아요. '아 일본이 우리한테 무릎 꿇고서 바친다고 대군이라고 쟤네 스스로 그런다고.' 근데 일본은 어떻게 또 해석했냐면 대군이 왕보다 약간 지위가 낮다는 걸 알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그런데 이번에 왕이라는 사람이 조선에 무릎 꿇고 편지를 바치러 오네? 그러니까 얘는 뭐 우리 대군보다도 못한 저 밑에 지휘관이냐고. 그래서 서로 양쪽을 만족시켜 주는 케이스가 돼요. 이렇게 쭉 가다가
18세기 초반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형 일본도 왕자로 쓰자고 해가지고서 뭐 소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 적이 있어요, 한번. 그래서 다시 또 대건으로 가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외교라는 게 서로의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신의를 유지하고 분쟁을 서로 안 일으키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있는 거죠. 찌시마는 하여간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축적해 가요. 이게 이때뿐만 아니라 중세 때는 뭐 더 했어요, 이 사람들. 중간에 여기 가서 빨갛다 그러고 저기 가서 노랗다 그러고 저쪽 가서 검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조선도 다 알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거짓말 해가면서 그래도 뭔가 굴러가게 한다고 봐준 거죠. 원수충 충분의 글자가 뭐길래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 원수충은 괜찮고요. 일본국, 그냥 아무 명함이, 이름에 그게 없잖아요. 명칭이. 일본국에 그냥 원수충이라고만 그랬잖아요. 근데 원은 이게 이제 성이고 성. 수충은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원래 하려면은 일본국 왕, 원수충이면 되는데, 조선 국왕 해가지고 이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잖아요. 그럼 조선 국왕 누가 일본 국왕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는다는데 이번은 이때 왕자도 안 쓰고 그냥 일본국 뭐 갑돌이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거기다 왕자를 붙이라고 네가 누군지 아냐고 일본 국왕 왕자를 그러니까 안 붙인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해도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칭이 없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오라 그랬고 아까 납자라 하잖아요. 납자는 갖다가 이제 품한다 하잖아요. 납품이 갖다 바친다는 뜻인가요, 이게. 이제 그런 글자를 알지 그런 거는 대등성의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이제 바꾸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일본에 하나 또 고집한 건 아까 맨 끝에 보면은 지금은 서기로 해가지고 뭐 2023년 이렇게 쓰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때 연호를 쓰는 거예요, 연호. 연호를 쓰는데 조선은 전부 중국의 연호를 그대로 썼어요, 중국의 연호. 조선은 자체 연호를 못 썼어요. 그걸 쓰게 된 게 고종 황제가 된 다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대한제국이 된 다음부터. 그러니까 조선은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맺고 국경을 보존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이제 그걸 쓰라고 요구를 해요, 일본에. 중국 연호를 써. 일본은 절대 안 써요. 그래서 아까 용집이라고 써요, 용집. 일본 자체의 연호예요, 일본 자체. 근데 그거를 조선에서 요구하는데 일본에서는 전혀 들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옛날부터 그거는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지에 서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식. 근데 재미있는 게 편지의 원본이 이 한국에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 전쟁도 겪고 뭐 해가지고서 다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선조의 초상화도 없잖아요. 조선의 왕 중에 초상화가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다 있었는데 초상화는 그리는 전통이 있어요. 동양에서. 6.25때 부산서 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타버렸어요. 6.25 때. 6.25 때 보물들 싸가지고 다니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때 많이 없었어요. 그때 사실. 근데 편지가 조선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몇 개 남아있어요. 일본에는 박물관에 있어요. 교토대학 박물관에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남아있어요. 원본이.
앞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네. 주신 것 중에 계급 차별하고 인종 차별 중에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본질적인 차이랄까요? 요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는 이 오윤겸 그 이제 요 분위기에 이 사신들이 이렇게 속 하나지 않는 조선인들을 미워한다는 표현이 종종 나와 가지고 좀 안타까이 여기시는 게 아니고 미워한다라고 하셔서 '미워한다.'라는 어법이 뭐 다른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저는 생각보다 사신단은 100명 단위로 움직이고 뭐 그랬는데 예. 데리고 온 숫자가 50명 뭐 될까 싶어 가지고 음.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또 어땠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네. 우선은 계급 차별 그거는 뭐 아주 각 문화마다 확실하게 있죠, 어디나.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될 일, 서로 대할 때 그다음에 뭐 특권이랄지 특히 특권은 정확하게 이제 구별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산, 권력 이게 뭐 이게 이제 완전히 피라미드 형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계급이 높은 사람들, 즉 지배 계급들이 자기 지배 계급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특권하고 권력하고 재산, 대대로 전생되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그 하루 종일 머리를 써요. 밥만 먹으면 애쓰는 게 그겁니다. 그거 지키는 게. 왜냐면 그거 지키면은 노동 안 해도 그대로 특권이 보존되고 권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깨기가 힘든 거예요. 거의 숙명처럼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인제 그게 사람들이 인제 평등하게 되고서 그 이제 뭐 민족 차별이랄지 인제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인제 그것도 인제 비슷한 측면들이 겹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족 차별이라는 게 자기 나라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있는데 소수가 왔을 때 걔네들을 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쪼기가 쉽죠.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기가 예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현대판의 계급 차별이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인제 뭐 하죠. 그래서 인제 불리한 그런 측면들이 많고 예컨대 무슨 사업을 하려도 가서 안 사주면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인제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 집 가서 사든 안 사든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등등 해 가지고 인제 지배한 그런 것들이 인제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민족 차별 뭐 이런 거는 어느 사회나 다 있어요, 어느 사회. 정도의 차이지. 근데 이제 그것이 강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소수인 경우에 소수. 일부에서 온 사람들이 소수인데 수가 좀 적을수록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이 수가 워낙 많으면은 그러면 차별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컨대 캐나다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비슷하게. 여기서 차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수로 안 돼, 수로. 근데 인제 일본의 제일교포 같은 경우는 수가 적잖아요. 1억 2천만 인구 중에 뭐 몇십만 뭐 이렇잖아요. 그 하기 쉬운 거야, 이게. 근데 그런 한국도 5천만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 몇 안 되잖아요. 하기 쉬운 거야, 이게. 근데 그런 어 인제 원리인 거죠. 동물의 세계도 똑같아요, 동물의 세계. 동물도 수가 비슷비슷하면 그냥 자기네 풀같이 뜯어먹고 사는데 한쪽에 수가 워낙 작으면은 좁니다, 그거. 어? 그래서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어떤 계급 같은 게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 계급. 그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었죠? 그 백성인데 이 사신들이 어. 그 포로들을 너무 미워해 가지고 왜 아. 그러실까 싶어서. 그래서 말을 안 듣니까 자기는 그 지배층 아니에요, 조선에서. 근데 왔는데 이게 예전에 신분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예전에 오라면 가야 돼요. 그래도 따라오지도 않고 뭐 도망가고 간다고 그러고서 있다가 그냥 갚으러 가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화가 나고 그다음에 대구 가야지 자기네들도 가서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고를 하고 체면했을 텐데 이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울분을 계속 토하는 거야. 저놈들은 고국을 잊어먹었다고. 근데 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워낙 지나 가지고서 기억도 가물가물할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왔으면은. 그다음에 이미 생활 기반이 굳혀져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여태까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애도 낳고 뭐 그런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사람도 꽤 있는 거죠.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수가 너무 작았는데 이 이후로나 요 정도도 뭐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인지도 궁금했어요. 뭐 이번에 데려온 거에 온 사람이 네네. 작은 것은 아닌가. 근데 요 정도로도 뭐 임무를 완수했다고.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노래가 세계 몇 명인지 어디 있을 텐데 어느 기록이 있을 거예요. 몇 명인지 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도 3명 정도. 근데 이 노력을 1650년 정도까지 해요. 50년. 1650년까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서 50년이 지난 정도까지 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요. 그럼 일단 지금은 하신 거죠? 다음 달에 이제 저희 시즌 4에서는 어쨌든 요번에 마지막인 거네요. 다음번에 한번 남은 거. 11월. 세번 한 거. 그럼 다음 달에 일단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네. 재밌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